신장 관리, 아직도 어렵게 채소 이름 외우고 계신가요? 선생님, 고기도 안 돼? 채소도 가려 먹어? 그럼 대체 뭘 먹으라는 건가요? 15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이제 시금치, 당근, 케일 일일이 검색하지 마세요. 신장에 좋은지 나쁜지 3초 만에 판별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장보기와 식사 준비가 10배는 쉬워집니다. 채소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죠?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안 좋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늘리셨을 겁니다.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그 채소, 신장을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이렇게 묻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그럼 뭘 먹어야 해요? 고기도 안 되고 이제 채소만 먹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스스로 영양가 좋다고 생각해서 시금치, 케일, 당근 같은 진하고 영양 많은 채소를 더 많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면서요. 제가 15년 동안 신장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신장 관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채소, 나쁜 채소를 외우려니 복잡하고 매번 인터넷을 검색해야 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엄청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하나의 판단 기준만 아시면 어떤 채소 앞에서도 3초 안에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채소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과 채소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신장이 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매일 피를 여과해서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아주 정교한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일이 느려져요.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가 흙에 앉아서 물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에 본래 배출되어야 할 것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채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륨입니다. 과일 이야기할 때 이미 나왔죠. 칼륨은 좋은 미네랄이지만 신장이 약하면 배출을 못해서 혈액 속에 쌓입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요. 문제는 채소에 칼륨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특히 녹색 채소일수록 칼륨이 더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인입니다. 인도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인데 신장이 약하면 배출을 못해요. 그럼 혈액 속 인 농도가 올라가면서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석회화 됩니다. 이게 꼼꼼히 안 보이니까 겁나는 거예요. 지금도 조용히 진행 중인데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채소 자체에는 나트륨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채소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예요. 대부분의 한국 음식은 염분이 높거든요. 자마찌, 나물, 김장김치, 된장국. 이런 식으로 조리된 채소는 칼륨도 많고 나트륨도 많아져요. 그래서 신장내과 의사들이 환자분들께 채소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채소인지, 어떻게 요리했는지,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장이 약하니까 영양가 있는 채소를 더 먹어야겠다. 그래서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진하고 영양 많은 채소를 의식적으로 더 드세요. 혹은 장에 좋다고 들어서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채소를 자주 드시죠. 문제는 이런 채소들이 바로 칼륨과 인이 가장 많은 채소들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영양가가 높을수록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금치 100g에는 칼륨이 약 558mg 들어있습니다. 케일은 더 많아서 약 630mg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물로 먹을 때는 보통 한 끼에 얼마나 먹나요? 한 소접시 정도? 100g은 훨씬 넘겨요. 쉽게 200에서 300g을 먹으니까 칼륨 섭취량은 1000mg을 넘어갑니다. 아, 그럼 시금치는 절대 안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알려드릴 기준이 필요한 이유예요. 더 큰 함정은 이거예요. 같은 채소도 계절, 산지, 품질에 따라 칼륨과 인 함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을 시금치와 봄 시금치의 영양가가 다르고 수경 재배와 흙에서 기른 것도 다르고 신선한 것과 냉동 것도 달라요.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매번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장 환자분들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복잡하니까 그냥 채소를 별로 안 먹겠다. 혹은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으니 거의 안 먹겠다.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채소를 너무 줄이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져서 변비가 생기고 그럼 독소 배출이 안 되니까 신장에 더 부담이 가죠.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바로 기준을 하나 정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제 환자분들께 항상 권장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해요. 칼륨과 인의 비율을 확인하세요. 뭐라고요? 칼륨과 인의 비율이요. 신장이 약한 분들이 피해야 할 건 칼륨도 많고 인도 많은 채소들입니다. 하지만 칼륨만 높고 인이 낮은 채소 혹은 둘 다 낮은 채소는 괜찮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색깔이 진할수록, 잎이 진할수록, 딱딱할수록 칼륨과 인이 많다는 거예요. 초록색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칼륨과 인이 많아요. 주황색 당근, 노란색 옥수수, 인이 많아요. 보라색 고구마, 칼륨과 인이 가득해요. 반대로 색깔이 연할수록, 수분이 많을수록, 부드러울수록 칼륨과 인이 적어요. 흰색 배추, 연한 상추, 오이, 가지, 호박, 비교적 안전해요. 흰색 무? 아주 안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생채소는 칼륨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데친 채소는 칼륨의 일부가 물에 빠져나가요. 우리가 데친 채소를 물에 헹구면 칼륨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금치는 원래 칼륨이 많은 채소죠. 하지만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의 약 30에서 40%가 물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데친 시금치를 찬물에 헹구면 또 15에서 20%가 빠져나가요. 결국 50에서 60% 정도의 칼륨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금치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리법으로 준비하면 원래는 안 됐던 채소도 소량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채소 판단의 기준은 이겁니다. 1단계, 채소의 색깔과 질감을 봅니다. 진하고 딱딱할수록 칼륨과 인이 많습니다. 2단계, 만약 칼륨과 인이 많은 채소라면 데친 후 헹굼으로 칼륨을 줄입니다. 3단계, 최종적으로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양이 많으면 안전한 채소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채소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봤을 때 3초 안에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무, 배추, 상추, 오이, 호박, 가지, 양배추 흰 부분, 아스파라거스. 이런 채소들은 색깔이 연하고 수분이 많아요. 칼륨과 인이 적습니다. 이 채소들은 신장이 약한 분들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어요. 양을 조절하고 나트륨만 녹지 않게 조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생채? 괜찮아요. 다만 고추장이나 간장을 많이 넣지 마세요. 오이 냉국? 좋습니다. 오이는 칼륨도 적고 수분도 많아서 신장을 거의 부담 주지 않습니다. 배추 간단히 무쳐서 충분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당근, 옥수수, 감자. 이 채소들은 영양가가 높지만 칼륨과 인도 많아요. 완전히 피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데칩니다. 보통 시간은 채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시금치는 1에서 2분, 브로콜리는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해요. 끓는 동안 칼륨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찬물에 헹굽니다. 이 과정에서 또 칼륨이 빠져나가요. 헹군 후에는 물기를 꼭 짜내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남은 칼륨이 채소에 다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시금치나 브로콜리는 소량이라면 괜찮아요. 한 주에 2, 3회, 한 번에 한 중 정도면 됩니다. 나물로 무칠 때도 소금과 참기름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양념이 많으면 나트륨이 늘어나거든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같은 자색 혹은 주황색 채소들. 이건 칼륨도 높고 인도 높아서 데치고 헹궈도 칼륨이 충분히 빠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피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소량만 섭취하거나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채소는 시금치와 케일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신장 환자분들이 의도적으로 더 많이 드세요.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채소들을 드실 거라면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짜낸 상태에서 소량만 섭취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채소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륨과 인 함량이 엄청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채소를 생으로 착즙하는 것입니다. 시금치 주스, 케일 주스, 당근 주스 같은 거죠. 생채소를 갈면 섬유질이 분해되면서 칼륨이 더 쉽게 흡수되어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죠. 착즙한 시금치 한 잔에는 칼륨이 무려 1000mg이 넘을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채소를 장시간 물에 불리는 것입니다. 특히 건조 채소를 물에 불릴 때 칼륨이 다시 흡수될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채소를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것입니다. 신장 환자에게 기름은 또 다른 부담이에요. 염증을 높이니까요. 권장하는 조리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삶는 것입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넣으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요. 이게 칼륨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데친 후 헹구는 것입니다. 빠르게 데친 후 찬물에 헹구면 칼륨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영양소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북에 넣는 것입니다. 다만 국물을 마시면 칼륨을 다시 섭취하게 되니까 국물은 조금만 마시고 채소는 건져 먹으세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신장이 약하니까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이건 반대예요. 신장이 정상인 사람은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조심해야 해요. 특히 칼륨이 많은 채소는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걱정하면서 더 많은 채소, 더 진하고 영양가 있는 채소를 드세요. 이건 역효과입니다. 두 번째 실수, 생채소가 건강에 더 좋으니까. 생채소는 영양가가 풍부한 건 맞아요. 하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칼륨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초기 환자분들이 이 실수를 해요. 신장 수치가 약간 높다고 해서 생채소를 많이 섭취했다가 나중에 칼륨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장아찌, 나물무침은 양념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정반대예요. 양념이 들어간 채소는 칼륨도 여전히 있으면서 나트륨까지 많아져요. 특히 한국식 밑반찬들은 염분이 높습니다. 장아찌 몇 조각, 나물 한 숟가락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목표량의 상당 부분을 섭취하게 돼요. 신장 환자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색깔로 판단하세요. 진한 초록색, 주황색, 보라색 채소는 먼저 의심해서 칼륨과 인을 확인하세요. 연한 색깔, 흰색, 투명한 느낌의 채소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두 번째, 데치고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칼륨 높은 채소를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데친 후 찬물에 헹굽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 칼륨 섭취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착즙 채소는 피하세요. 생채소 주스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고 칼륨 흡수도 빠릅니다. 신장 환자라면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나트륨을 함께 관리하세요. 칼륨만 줄였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양념이나 소금을 많이 넣으면 나트륨 부담이 늘어나요. 특히 장아찌나 염장 채소는 아예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섭취하세요. 다섯 번째,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아무리 안전한 채소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한 끼에 한 주먹 정도, 하루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칼륨 높은 채소는 더욱요. 제 환자분 중에 박명희 어르신이 계셨어요. 72세 여성분인데 신장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혈관이 경화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처음에 어르신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매일 시금치를 챙겨 먹고 케일 주스도 마시고 당근도 많이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나빠집니까? 저는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칼륨이 5.8mmol per 리터였어요. 정상 범위는 3.5에서 5.0이니까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께 물었어요. 어르신, 그 채소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드세요? 그냥 씻어서 먹어요. 신선할수록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은 생시금치를 매일 적응량 섭취하고 있었고 케일 주스는 한 잔에 거의 1000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칼륨 폭탄이었던 거죠. 저는 어르신께 조리 방법을 바꾸라고 지도했어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굽니다. 당근은 얇게 썬 후 물에 살짝 데칩니다. 그리고 케일 주스는 아예 끊습니다. 대신 주스가 아닌 샐러드로 먹되 소량만. 3개월 뒤 어르신의 혈중 칼륨 수치는 4.9mmol per 리터로 떨어졌어요.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온 거죠.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도 안정화되었어요.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먹는 게 똑같은데 조리 방법만 바뀌었는데도 수치가 나아졌어요? 네, 어르신. 같은 채소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칼륨을 줄이는 기술만 알면 신장이 약해도 건강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지금 어르신은 3년째 이 방법을 유지하고 있고 신장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투석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도 마트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를 고를 때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번, 확인. 색깔을 봅니다. 진한 초록색이면 칼륨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한 색깔이면 안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2번, 확인. 만져봅니다.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이면 칼륨과 인이 많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이면 비교적 안전해요. 3번, 확인. 스마트폰으로 검색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그 채소 이름과 칼륨 두 단어를 검색합니다. 3초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당근 칼륨 검색, 칼륨 200에서 300mg 정도, 주의 필요. 무칼륨 검색, 칼륨 50에서 100mg 정도, 안전. 상추 칼륨 검색, 칼륨 200mg 정도, 소량 가능. 이렇게 3초 안에 결정할 수 있어요. 이론만으로는 실천이 어렵죠? 실제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장 초기 환자 기준의 일주일 채소 섭취 계획입니다. 월요일, 아침물을 얇게 채 썬 후 살짝 데쳐서 오이 오일로 무침, 칼륨 약 100mg. 점심 배추국, 배추 데쳐서 간장 양념, 칼륨 약 150mg. 저녁 호박볶음, 식용유는 최소한으로 칼륨 약 120mg. 화요일, 아침가지 삶은 된장 조금, 칼륨 약 80mg. 점심 오이 냉국 국물은 조금만, 칼륨 약 100mg. 저녁 양배추쌈, 쌈장도 가볍게, 칼륨 약 140mg. 수요일, 아침 배춘 시금치 찬물에 헹군 후 한 줌만, 칼륨 약 200mg. 점심 단호박 스프 국물도 함께 칼륨 약 250mg. 이날은 저녁에 칼륨 높은 것 피함. 저녁 흰무 생채, 곡물밥, 칼륨 약 80mg. 목요일, 아침 아스파라거스 소금구이, 칼륨 약 150mg. 점심 브로콜리 데쳐서 소금 뿌린 거 데친 후 헹굼, 한 줌만, 칼륨 약 180mg. 저녁 당근 삶음 깍둑 썬 후 끓는 물에 데침, 칼륨 약 200mg. 금요일, 아침 오이 스틱 생으로, 칼륨 약 100mg. 점심 가리고 칼륨 약 120mg. 저녁 상추쌈, 상살 생선, 칼륨 약 180mg. 토요일, 아침 호박죽 함께 끓여서 칼륨 일부 손실, 칼륨 약 150mg. 점심 배추 된장국 국물은 조금만, 칼륨 약 140mg. 저녁무 깍둑 썬 것, 거기 소스, 칼륨 약 100mg. 일요일, 아침 파프리카 먹기, 색깔이 연해서 칼륨 적음, 칼륨 약 130mg. 점심 옥수수는 2주에 먹지 않음, 칼륨이 높으니 격주로 소량. 저녁 시금치 나물 무침, 데친 후 헹군 후 고소하게, 칼륨 약 180mg. 이렇게 하면 일주일의 칼륨 총 섭취량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양한 채소를 소량씩 섭취한다는 거고 조리 방법을 신경 쓴다는 거입니다. 다음은 환자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Q1. 저는 칼륨 수치가 정상인데 채소도 조심해야 해요? A. 신장이 정상이시면 칼륨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방은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Q2. 데친 채소의 칼륨이 정확히 얼마나 줄어들어요? A. 채소의 종류와 데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0에서 50% 정도 줄어듭니다. 시금치는 데친 후 약 40에서 50% 감소, 브로콜리는 약 30에서 40%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Q3. 냉동 채소는 어때요? A. 냉동 채소는 대부분 데친 후 냉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칼륨이 어느 정도 줄어 있어요. 신선 채소보다 칼륨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냉동 채소 중에는 소금을 첨가한 것들이 있으니 라벨을 확인하세요. Q4. 유기농 채소가 더 많은 칼륨을 가지고 있나요? A. 비료와 재배 방법에 따라 칼륨 함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영양가가 높을수록 칼륨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유기농이든 일반 재배든 칼륨 함량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Q5. 완전히 피해야 하는 채소가 뭐예요? A. 절대 피해야 하는 채소는 없습니다. 다만 초기 신장 환자라면 제한해야 할 채소들이 있어요. 고구마, 감자, 케일, 시금치 같은 칼륨 매우 높은 채소들입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개선하고 섭취량을 줄이면 소량 섭취 가능합니다. 신장 건강은 작은 실천의 누적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기준 하나, 조리 방법 하나, 섭취량 조절 하나. 이 세 가지만 신경 써도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채소를 아예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먹자는 거예요. 신장이 약해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 내일 마트에 갈 때
채소 코너에서 한 번만 색깔을 확인하고 고르세요. 그리고 그 채소를 준비할 때 데칠 필요가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칼륨 관리의 절반이 완성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매번 고민하지 마세요. 색깔과 질감,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한 신장으로 길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배우신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준만 알아두셔도 신장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내일 마트에 꼭 가실 때 이 세 채소부터 시작해보세요. 무칼륨 검색 완전히 안전. 배추 칼륨 검색 완전히 안전. 오이 칼륨 검색 완전히 안전. 이 세 가지만으로도 한 주일 밥상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눌러주세요. 신장 건강을 지키는 모든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내일부터 무부터 시작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기준을 알면 신장이 약한 사람도 건강하게 채소를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스마트폰 검색 3초.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